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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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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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 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예. 몰랐어요 저는. 예. 알았으면 좀 챙겨 입고 왔을 텐데. 예. 왜 1주년에 아주 적합한 복장이신데요. 네. 아 부끄럽네요 좀. 예. 저희가 이제 곤유부를 진행한 지 오늘이 딱 정확하게 1년이 되는 날인데, 네. 그러니까 생일이죠. 진짜 돌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7590님 축하드려요. 아침마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상식이 1도 없는데 귀동냥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장수하세요. 이게 저의 장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곤유부의 장수를 얘기하는 걸까요? 오래 사세요. 네.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신호님도 축하. 100년간은 곤유부 되시기를 또 와. 멋진 하루 되십시오. 첫 방부터 챙겨들은 애청자입니다. 제 출근길을 항상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저 임신했대요. 축하해 주십시오. 이거 김혜수님 축하드립니다. 와,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요즘 뭐 이것만큼 축하할 일이 없죠 사실. 맞아요. 예. 이현정님도 저 1년 동안 팟캐스트로만 듣고 있었는데 드디어 고릴라로 인사드리는 날이 1주년 축하드려요. 야, 이분도 참 운명처럼 팟캐스트로만 듣다 오늘 고릴라로 들어오셨다. 아, 고맙습니다. 3187님 와 축하 벌써 1년이군요. 이제 아침에 곤유부 듣는 게 제 하루 일과 시작입니다. 앞으로도 저랑 같이 환갑 가시죠 하셨는데 예, 환갑 가려면 우리 고 DJ 예. 100세까지 사셔야 됩니다. 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답답하고 힘겨운 출근길 귀에 쏙쏙 박히는 뉴스로 채워주는 고마운 곤유부의 1주년을 축하합니다. 고디의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하는 세상의 모든 고디 팬을 대표해서 보냅니다. 오늘 이 떡 케이크를 보내주신 팬이 보내주신 메시지인데 굉장히 이게 감격스럽네요. 그냥 쓱 보기에도 한 장 넘어가거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신문 살펴보도록 하죠.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어제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헤드라인 있고요. 거기에 북미정상회담 후속 보도인데 영변외 핵시설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유총과 미세먼지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한유총 얘기가 빼질 수가 없겠죠. 네. 일단은 먼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했습니다. 네. 북미 관련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네, 어제 회의에서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들 중에 신문사들이 좀 집중한 내용은 약간 달랐지만 네. 먼저 한겨레 신문 보겠습니다. 문 대통령 북미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해야라고 헤드라인 정했고요. 문 대통령이 북미 설득 의지를 밝혔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도 강조했고요. 각 부처별 장관들의 대책 관련 발언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미국은 대북 최대 압박 강조하는데 문 대통령 남북 사업 속도감 있게 준비라고 정했습니다. 네. 역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소개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논조가 좀 달라집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 이 답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런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면서 문 대통령의 주문이 미국의 노선과 어긋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한겨레와 조선일보 비교해서 살펴봤고요. 중앙일보가 기사를 냈는데 미국이 찾아냈다고 말하는 네. 영변 핵시설 외에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서 찾아내 북한이 놀란 곳은 분강이라고 기사 제목 뽑았고요. 분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 영변단지 북서쪽 외곽에 있는 곳이거든요. 북서쪽 외곽. 예, 여기에 이제 지하 고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제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 결렬 뒤 지목했던 곳이고 북한은 이 비핵화 대상에 분강을 포함시키는 걸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변과 아주 인접한 지역이긴 한데 북한은 여기를 분리된 장소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정의부터가 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이유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NSC 관련된 기사들을 신문사들마다 헤드라인에 뽑았고요. 또 하나 빠지지 않는 게 바로 이 한유총 뉴스인데 어제 유치원 개원 연기를 결국은 철회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볼모로 본인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문매도 맞았고 교육당국의 법인 취소, 고발 이런 전방위 압박에 결국 철회를 했죠. 당초 1,500여 곳이 참여할 것이다. 한유총은 이렇게 주장했었는데 네. 239곳만 휴업하면서 참여율도 낮았고
뭐 시민이나 학부모 여론이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이런 결정 내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3법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관련 기사 다루고 있습니다. 한유총 계약 연기 철회 성난 여론의 백기 이렇게 제목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미세먼지 얘기입니다. 수도권에 사상 처음으로 5일 연속으로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 미세먼지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합니다. 예. 관련 소식들 보죠. 한국일보입니다. 최악 최장 더 독해진 초미세먼지 테러라고 표현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지난 3일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을 기록한 날이 23일이나 됩니다. 같은 기준으로 정부가 공식 관측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고요. 2015년 같은 기간에는 나쁨 일수가 한 12일 정도 됐습니다. 2배 이상 되는 거고요. 농도도 또 가장 나쁘다. 이게 또 문제인데요. 어제 하루 평균 농도가 113 마이크로그램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대기질 역시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측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하루 평균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세 자릿수 기록했다 낮아질 수는 있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처음이라는 거죠. 이게 뭐 어떤 매체 보니까 먼지 감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예. 8969님이 세상에 이런 미세먼지는 본 적이 없었다. 이것은 봄인가 지옥인가. 죽겠습니다라고 메시지 보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실내에 머무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전민기 팀장도 집안에만 있었다 그랬었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실내 그 시설들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죠. 진짜 미세먼지로부터 피할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오가는 실내 공간도 초미세먼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하철역하고 마트 등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해 보니까 100마이크로그램을 넘는 곳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동아일보가 기사 다루고 있는데요. 카페 내부도 매우 나쁨, 피할 곳이 없다라는 제목입니다. 어제 그 중앙일보도 사실은 이 미세먼지에 노출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표현한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담배 흡연량으로 환산하면 어제 하루에만 6개비. 우리가 담배 6개비를 피운 거고 지난 나흘 동안 16.7개비씩 피운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금연자들도 담배 피운 효과가 나는 그런 미세먼지 속에서 지금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뭐 아주 치명적이죠. 자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요.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도 미세먼지 관련된 거예요. 네, 스타벅스 마스크인데 좀 전에 이제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미세먼지 특보 발령되면은 사업주가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마스크를 주기는커녕 알아서 챙겨온 마스크조차 쓰지 못하게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스타벅스가 야외에서 일하는 곳이 있습니까? 드라이브스루가 있잖아요. 창문을 열고서 일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들이 이제 거기는 매연도 있잖아요. 그럼요. 마스크 좀 쓰게 해달라고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이게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고객에게 위화감을 줄 수가 있다. 이거였어요. 아니 고객들 다 이해합니다. 그럼요. 요즘 마스크 이 상황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다들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취재가 시작되니까 스타벅스가 직원들이 원할 경우엔 그러면 마스크 착용 지침 새로 만들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은 그 플라스틱 빨대 대신에 종이 빨대 써서 칭찬도 받았었는데 또 이런 면은 또 지적 받아야겠네요.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또 서비스가 좋아지는 방법이기도 할 겁니다. 자 다음 토픽 보겠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입니다. 지난해 12월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 오후 이 2호기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석탄 공급 설비에 끼었고요. 다행히 갈비뼈 골절을 입긴 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로 이송되는 석탄을 연료 보관 장치에 분배해주는 장치 점검하다가 이동 중 사고가 났는데 정말 다행인 게 2인 1조로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기계를 멈춰서 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겁니다. 김용균 씨는 이제 혼자 일하다가 참사를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동료가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되는군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다행이라는 표현 썼고 언론들도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다. 다친 게 어떻게 다행일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끝까지 지켜봐야 되고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런
다치는 사고조차 없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토픽은 CNN 보도네요. 네, CNN 의성 쓰레기산 보도인데,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폐플라스틱 수출길이 막히면서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가는 곳이 아주 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제법 유명하죠. 예, 네. 그래서 경북 의성군 야적장에 지금 무게만 17만 톤이 넘는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CNN이 여기 와가지고 취재했습니다. 산더미 앞에서. 아하. 그러면서 이 쓰레기산의 근본 원인이 플라스틱 중독 때문이다. 한국인들 특히. 아이고. 그리고 중국이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 플라스틱 문제 좀 더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고 사용량 줄여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낙 많이 쌓여 있으니까 그 안에서 나는 물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 다음 토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에이즈 기숙사 괴담인데 한 대학 인터넷 커뮤니티에 지난달 28일에 에이즈에 걸렸는데 기숙사 입소가 가능한가 이런 묻는 글이 올라왔고요. 이 내용이 에이즈 보균자가 병의 유무 알리지 않고 생활관에 들어온다라면서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옮겨졌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학교에 에이즈 괴담이 쭉 이렇게 퍼지게 되면 됐어요. 퍼지죠. 예. 그래서 이제 학교가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 그러니까 이 학생이 미안하다. 이 궁금해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봤다라고 하는데 대체 뭐가 궁금했던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키보드로 무언가를 글을 옮길 때 네. 공개된 그 공간에 글을 올릴 때 어떤 파장이 있을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비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